국내 유일의 정통 마리오네트 제작자 김종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 금액이 예년보다 7.2% 늘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 속에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7년 새해 사역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줄로 움직이는 목각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합니다. 국내에선 김종구 대표가 유일한 마리오네트 전문가인데요. 그는 마치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목각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손끝을 거친 인형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마리오네트 전문극단 보물의 김종구 대표. 김 대표의 작은 손길에 목각 인형의 숨결이 불어넣어집니다. 김 대표는 직접 나무를 깎고 파내며 전통 방식으로 인형을 만듭니다. 김종구 대표는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던 중 우연히 인형극을 접하며 목각 인형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 시간 교사 선생님 마지막 프로에 인형 하는 걸 보고 그때 저도 몰래 하나님 저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고백을 했죠. 하지만 국내에서 마리오네트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원서를 보며 무작정 따라하기도 여러 번. 김 대표는 결국 45살이라 늦은 나이에 러시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탓에 김 대표의 손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왼쪽 엄지손가락은 2번이나 절단됐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종구 대표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며 극단 보물을 설립한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픈 마음에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어쩌면은 이 극단을 하게 되었고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마리오네트는 전도 도구로 적격입니다. 김 대표는 국내외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마리오네트 전문극장을 만들어 예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금이 지난달 31일 종료됐습니다.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에 불어닥친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로 거리모금이 다소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온정이 모여 지난해보다 5억 1천만 원이 더 모금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은 2016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인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억 4천만 원의 성금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자선냄비 거리모금액 7억 3천만 원보다 7.2% 증가한 겁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자선냄비 역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자선냄비를 신뢰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자선냄비에 참여한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 및 건강 증진 사업, 청소년 보육과 양육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인적 청산을 외치고 있는 임명진 위원장에 대해 일부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반기를 든 건데요. 인 위원장이 당에 남아있는 친박 의원들을 악성 종양에 비유하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이자 친박계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서청원 의원이 인 위원장과 사전 협상이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이 서 의원에게 대선이 끝나면 복당 후 국회의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다는 건데 인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이 자진 탈당의 시한으로 제시한 6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방침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인권 증진, 민생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등을 고려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민간단체 지원 허용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상봉보다는 생사 확인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사태,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과 주점업의 판매 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종사자 수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식품 접객업과 유통업, 화훼업체의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김영란법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 여파가 설 연휴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가금류 농가 농민들의 발이 꽁꽁 묶였고 금방 지급될 줄 알았던 생계 지원 자금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때문에 돌아오는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전후로 AI가 확산될 우려 때문에 귀성길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배우 손지창 씨와의 소송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테슬라 X를 몰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택 차고로 진입하던 중 급발진 사고가 났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사고에 대한 공개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측은 차량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손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손 씨는 테슬라 측과 주고받은 메일도 모두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장통합 총회 통계에 따르면 교회 전체 성도가 감소하는 세태 속에 아동과 청소년 등 다음 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독교 교육의 위기를 탈피하려면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대안학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대안학교의 수는 총 207개. 매년 16개 신생학교가 생길 만큼 확산의 폭이 큽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기독대안학교도 함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둘째는 기독교 학교의 질 제고, 특히 교육 과정과 교사의 수준 향상, 셋째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학비 부담 경감 노력. 이 과제를 해결할 때 기독교 대안학교가 미래에 살아남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안학교들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국영수 등 입시 위주의 공교육이 무너진 만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했으면 그 교육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교육을 우리가 참여해 나가는 겁니다. 컨퍼런스에선 기독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기독교사가 나타나야 기독대안학교와 한국교회,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일꾼이 배출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 실업인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기독 실업인회가 개최한 2017 신년 인사회엔 국내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진재영 목사는 기독 실업인들에게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이때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인 이 땅의 내일을 열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두상달 중앙회장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리라 믿는다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리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변화의 시대 속에 한국 CBMC가 선두주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각자 처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청지기와 일꾼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란 2017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랩으로 화제를 모은 래퍼 치타입니다. JTBC 힙합의 민족2에 출연 중인 치타는 장성환 씨와 함께 준결승 무대에서 세월호 추모곡 옐로우 오션을 불렀습니다. 옐로우 오션은 총 4분 16초 길이의 곡으로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호,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등의 가사가 담겼습니다. 지금쯤이면 누구보다 아름다웠을 피지 못한 꽃들과 희망도 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아직 거기 있을까요 보잘없는 이들과. 이날 무대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며 눈물로 치타의 무대를 감상했습니다. 치타는 옐로우 오션 음원 수익금 전액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기부할 예정인데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은 덜어지길 소망해봅니다. 연말이면 거리 곳곳에서 자선냄비 종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전년 대비 7.2% 증가한 77억 4천만 원이 모금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구세군이 자선냄비에서 모금한 돈으로 건물을 샀다거나 운영비에 쓴다는 루머가 퍼져 기부가 꺼려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구세군은 근거 없는 루머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구세군 본부 빌딩은 사실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과 구세군 소유의 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구세군은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전국 곳곳에 있는 30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선냄비에 기부된 돈은 모금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부하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세군은 1908년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종료됐지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기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한 광운교회와 하나로교회 영화인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광운교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 성도들이 광운교회 10대 뉴스를 지켜보면서 2016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현배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다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로교회 영화인 선교회는 30년이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충무로 영화인들이 모여 연극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연극을 준비 중인 영화인 선교회는 각 지역교회에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파이오니아 21연구소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영화는 제자 오카눔과 순교 등 총 4편입니다. 영화는 모두 김상철 목사가 감독 제작한 영화로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수화 버전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새해된 교회가 8일 오후 7시 경기도 용인 새해된 교회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엔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인 가수 윤영주 장로와 새해된 교회 성가대 등이 은혜로운 찬양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는 13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2017년 새해 첫 원래회를 엽니다.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교회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가피플 아카데미와 CBN 코리아가 오는 23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2017 슈퍼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슈퍼북은 6세부터 13세 아이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미국 CBN에서 13년에 걸쳐 만든 40주 분량의 성경 애니메이션과 주일학교 공과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